석세션 강팁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라. 데일 카네기. 강팀 셀링 애널라이즈 릴레이션십 석세션 이블레이트 리딩인데 유능한 영업인재 영입하기 14장. 연봉이 지금보다도 20% 상승했다면 당신은 지금의 조직을 떠나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뭔가? 20% 연봉 상승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직업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라면 이 질문에 앞서서 조작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직장을 옮기는 것이 분명한 답일 것이다. 하지만은 과연 모든 사람이 직장을 옮기겠다고 할까?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에서 2018년에 전 세계적으로 직무에 몰입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 질문 역시 조사 문항 중에 하나였다. 결과는 어땠을까? 50대 이상의 베이비 부머 세대와 30, 40대 X세대, 20, 30대 밀레니얼 세대의 응답 결과가 조금씩 달랐다. 5% 급여 상승만으로 직장을 옮기겠다는 사람은 전 세대별로 약 18% 수준이었는데 10% 급여 상승이라면 33% 내외의 사람이 직장을 옮기겠다고 했다. 20%의 급여 상승 조건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57%, X세대는 62%,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60%가 직장을 옮기다고 답했다. 당연한 결과에 저는 급여 상승폭이 높을수록 직장을 옮기겠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 세대에 걸쳐서 상승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의 급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옮기지 않겠다고 답변한 사람 역시 최소 34%에서 최대 43%에 이른다는 것이다. 10명 중에서 서너 명은 20%의 급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응답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돈이 직업의 전부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결과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지불해야 할 비용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환경과 바뀐 업무에 적응하는 것, 인간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 등 새로운 도전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해서 그 사람이 조직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는 과정은 연봉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베이비 부모 20% 상승한다면은 아무래도 밀리얼 시대가 많군요.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해서 그 사람이 조직에 적응해 가도록 하는 과정 연봉의 20%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조직에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혹은 적합한 인재를 채용했지만 온보딩 과정에서 실패한다면 이 비용은 고스란히 날아가게 된다. 영업관리자가 유능한 인재를 영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스킬은 물론이고 신규 인원이 성공적으로 조직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프로세스까지 거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새로운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정체되고 언젠가는 영업 성과도 마르게 된다. 어떻게 하면 20%의 추가 비용을 인재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영업관리자 채용 및 온보딩 능력이 그 결과를 결정한다. 성공 DNA를 이어가기 위한 인재 선발은 올바른 인재 영입을 위한 사전 점검은 지금부터 세일즈 리더십 모델의 마지막 단계인 석세션에 대해서 알아보자. 석세션은 우리말로 승계이다. 승계. 그런데 영어 단어에서 석세션에는 석세스,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승계, 성공. 성공을 이어가는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성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영업관리자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영업 담당자의 역량을 증진하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 먼저 인재 영입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영업 조직에서 한 명의 영업 담당자는 곧 하나의 시장을 의미한다. 영업 담당자를 통해서 고객이 창출되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매출의 기회가 발생한다. 한 명의 영업 담당자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군 또는 고객 계층이라는 일정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영업 담당자를 영입하는 것이 하나의 시장을 창출하는 작업이다.
그렇기에 특히 영업 조직에 있어서 인재 영입은 결코 회사의 부서만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사부서가 채용과 관련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지만은 적합한 후보자를 물색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을 파악하는 모든 과정에는 영업관리자가 매우 깊은 수준으로 관여해야 한다. 물론 조직 상황에 따라서 영업관리자가 모든 채용 과정을 직접 주관하기도 한다. 올바른 인재를 영업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영업의 전략적인 측면과 영업 조직의 맨파워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 영업 전략적인 측면에서 관리자는 먼저 영업 프로세스를 점검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 것을 파악해야 한다. 최초 고객 접촉에서부터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영업 관리자는 자기 조직의 평균 영업 사이클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만족도나 선호도, 성향을 분석하고 회사의 마케팅 수준과 영업팀과의 협업 정도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전략적으로 조직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단지 사람 좋고 영업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다. 해당 조직이 상대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조직 상황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전략적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맨파워 측면에서는 팀의 적정한 규모, 직무에 필요한 요건, 인당 생산성, 그 외의 팀 차원의 기대사항 등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신규 담당자의 역할과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집을 고칠 공구를 구매한다고 할 때에 그냥 좋은 공구를 사는 것이 아니다. 못을 박아야 할 때에 망치를 사고 볼트를 조이기 위해서는 스패너를 사야 한다. 정말 좋은 톱을 사왔는데 자를 나무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조직적인 차원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후보자의 인성이나 이전의 연금 능력만 보고 사람을 채용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호날두와 메시를 무조건 데려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공격수가 필요한지 수비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조직의 필요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을 데려와도 제대로 된 용병수를 펼치기가 어렵다. 영업 담당자 인재상의 정립이라. 인재상의 정립이라. 인재상의 정립. 조직에 적합한 인재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 역량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나열해 봐야 한다. 준비성, 적응력, 거절 극복, 클로징 능력, 니즈 분석력, 회복 탄력성 등 영업에 필요한 역량은 매우 많다. 현재 영업 담당자 중에서 가장 성과가 뛰어난 사람을 3명 정도 떠올려보자. 그리고 각 담당자의 특징이나 장점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5개 정도 찾아본다. 그렇게 하면 고성과자 3명의 공통적인 장점을 뽑아낼 수가 있다. 이것이 영업 담당자의 핵심 역량을 정의하는 기본적인 작업이다. 많은 영업 관리자가 우리 쪽 영업을 잘 하려면 성실하고 사람과 잘 어울려야 돼 같은 소위 막연한 감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나건대 이렇게 역량 정의를 놓고 선별해보고 적어가면서 분석하는 작업을 꼭 해보기 바란다. 해당 조직에 필요한 성공 DNA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면접 때 꼭 던져야 할 질문 같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다. 인재 영입을 위한 채널 확보, 영업 전략상 그리고 조직 맨파워 차원에서의 각 니즈를 분석하고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지 인재상을 정립했다면 이제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혹시 인사팀에서 그런 인재를 뽑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영업관리자가 면접관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인사팀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영업관리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다. 먼저 직원 추천의 활용이다. 특히 유능한 고성과자 추천을 받는 것이 좋다. 고성과자들은 어떤 사람이 우리 조직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또한 직원들은 우리의
조직의 장단점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을 가려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력서에 적힌 스펙이 좋다고 실제로 성과를 잘 내는 것이 아님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특히 영업에 집중된 조직일수록 내부 직원의 추천에 의해서 영업이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것은 정통한 사실이다. 영업관리자의 인맥을 활용하거나 타 부서 직원의 영업직 전환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후보자 물색의 방법이 된다. 실제로 관찰해보고 겪어본 사람도 다 알 수 없는데 이력서와 1시간의 면접으로 그 사람을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공개 채용은 주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난 다음에 순서이다. 그리고 공개 채용할 때도 영업관리자는 몇 가지 역할을 추가로 할 수가 있다. 우선 영업 조직원들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채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후보자 추천을 독려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공식적인 공개 채용 공고 채널 외에 영업관리자 자신의 개인 SNS나 네트워크에서도 채용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것이 좋다.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업무에 몰입된 사람만이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채용 게시판이 아닌 개인의 SNS 사적인 자리에서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는 것만큼은 조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제 후보자들에게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된다. 영업관리자의 적극적인 채용 활동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 수준의 건강도를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는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가 있어. 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심어왔을까? 평소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왔다면 분명 당신의 채용 공고 소식에 함께 일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인재 영입을 위한 인터뷰 기술, 사전 스크리닝.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한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은 모른다지 않는가? 어쨌거나 사람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영업관리자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경력직 영업 담당자를 채용할 때는 헤드헌터를 활용하거나 특별히 후보군을 좁혀서 접촉하기도 하지만 신입 영업 담당자를 채용할 때는 많은 지원자가 대거 몰려오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입사 지원자가 많다면 정식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스크리닝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은 서류 심사를 통해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일정 규모로 후보군을 좁힌 후에 인터뷰에 들어가야 한다. 그때 정식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전화 면접을 통해서 사전 스크리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전 스크리닝에는 적합한 인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최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보상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 이력서나 SNS에 이력에 과장이나 허위가 있는 사람, 대화 중에 지나치게 낮은 에너지 레벨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원은 직무를 어떤 업무로 이해하고 있는지, 회사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후보자에게 물어봐야 한다. 또한 다소 허위나 과정이 있어 보이는 이력에 대해서는 정식 인터뷰 때 관련 증빙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사전에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또한 지금 어떤 일을 할 사람을 뽑고자 하는지를 과정 없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때 서로 기대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굳이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 역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욕적이고 화려한 지원서를 받아서 면접 전에 전화를 해보니 필자가 속한 조직의 영업 프로세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진행하지 말자고 제안했고 상대도 동의했던 경험이 있다. 이렇듯 사전 스크리닝은 회사와 지원자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역량 진단 인터뷰 개요. 인터뷰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지원자 중에서 우리 조직이 원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인재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
그런 자에게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유능한 인재가 우리 조직의 호감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채용은 어느 한쪽 일반적인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처럼 쌍방이 서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채용 후보자 역시 우리의 잠재적인 고객이자 우리 영업 조직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면접 과정 중에서 후보자를 불쾌하게 하거나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인상을 준다면 그 사람이 SNS 등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담을 전파할 수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진행 계획을 기획하면서 최대한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프로페셔널 조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당연히 후보자를 환대하고 면접관인 자신을 소개한다. 명함을 건네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인터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상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되고 어떤 영역의 질문들을 주고받을지 개요를 설명하고 기록을 해도 괜찮겠냐는 양해도 구한다. 채용 인터뷰의 하나의 미팅이기 때문에 미팅의 개요와 어젠다를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대화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이력서에 대한 리뷰를 하고 궁금한 부분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영역별 질문으로 본격적인 역량을 진단한다.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역량 진단 질문에 끝난 이후에도 후보자의 질문을 받아봐야 한다. 후보자의 질문은 그의 관심사, 가치 기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영업 담당자에게 있어서 질문 능력이란 매우 중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질문이 관리자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 질문 자체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하고 형식적으로 묻는 것보다는 이제 후보자인 OOC가 질문할 순서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 시간을 공식적으로 가져야 한다. 공식적으로. 역량 진단 인터뷰에서의 질문 영역은 영업 담당자로서의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질문 구성은 인터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역량 진단 인터뷰는 다음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영업 스킬에 대한 질문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클로징 스킬이 무엇인가? 신규 고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SNS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영업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영업과 관련한 성취 경험에 대해서 질문함으로써 그 스킬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단지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본인이 기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 최대한 사건 중심으로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한다. 만약에 후보자가 경력이 아닌 신입 영업 지원자라면 본인이 영업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나 경험을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영업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영업 상황을 제시하고 본인이라면 그 상황에서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영업 조직에는 크고 작은 성공과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에 대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우수 고객이 규정 이상의 할인을 요구하면 무엇이라고 답변하겠는가? 와 같은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다. 혹은 출근한다면 첫 한 달간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같은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좋다. 다음은 동기부여와 가치 기반에 대한 질문이다. 당신을 동기부여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왜 영업이 좋은가? 경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으로 그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을 확인할 수가 있다. 둘째는 개인적으로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꼭 한다.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솔직함과 윤리 기준 그리고 가치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끼는 질문이다. 마지막으로 행동 기반에 대한 질문이다. 이것은 영업 스킬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일을 하면서 불쾌한 상황은 무엇인가? 일하면서 실수한 것은 무엇인가?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태도와 문제 대처 능력을 파악할 수가 있다. 아무리 인터뷰 준비를 잘해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다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 면접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 일을 해보니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사람을 함부로 뽑을 수는 없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인재를 가려낼 수 있는 인터뷰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인터뷰를 만들어 보자.